안녕하십니까. 우투타워 매입 제한 발표를 맡은 이해용이라고 합니다. 발표에 앞서 투자 포인트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해당 건은 YBD 내 우수한 입지에 위치한 희소한 프라임 오피스 투자 기회입니다. 우투타워는 밸류에드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우량한 임차인으로 구성된 오피스와 프리미엄 리테일 시설이 입주한 멀티테넌트 구조로 임대 수익 안정성이 매우 높습니다. 셋째, YBD 광역 내 교통망 확충에 따른 자산 가치 증가가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자산 개요입니다. 우투타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83에 위치하고 있고 여의도의 중심에 입지한 다양한 F&B를 갖춘 프라임급 오피스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연면적은 13,000평 정도이고 2019년도에 저층부 밸류에드 및 증축을 통해서 자산 가치 상승을 꾀했습니다. 다음은 중축 및 리모델링 전후의 사진입니다. 가장 우측을 보시면 증축 후 외부 승강기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리테일로 바로 접근성을 높여 자산 가치 상승을 꾀했습니다. 다음으로 물리적 특성입니다. 해당 자산은 리드 골드 인증을 받고 효율적인 수직 동선의 오피스이며 다양한 MD로 구성한 리테일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을 있습니다. 다음으로 임차 현황입니다. 해당 자산의 구성을 보시면 오피스가 약 82.7%, 리테일이 17.7%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피스의 주요 임차인으로는 위워크, 펜텍 C&I, HP 등 우량한 임차인이 전체 임대비 중에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 또한 예측됩니다. 또한 리테일에는 스타벅스 리저브, 오복수산, 이도맨션, 일일향 등 프리미엄 리테일 시설이 입주하고 있어 안정성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입지 분석입니다. 해당 자산은 앞서 말씀드렸듯 YBD 중심부에 위치하며 이사당대로와 접해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대로를 따라 서울의 동서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CBD 기준 차량으로 15분, GBD 기준 차량으로 30분 정도밖에 소요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상권 분석입니다. 해당 자산은 프리미엄 리테일 시설인 IFC몰과 더현대 서울 상권에 인접해 있습니다. 더현대 개장 후로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우투타워는 리테일의 차별점을 살려 프라이빗하고 조용한 분위기를 좋아하는 고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개발 가능성입니다. 최근 운행을 시작한 신림선을 포함해 총 4개의 노선이 새로 개통될 예정입니다. 신림선, 신안산선, GTX-B, 서부선 등이 YB들을 지남에 따라서 오피스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으로 향후 여의도 건폐율 용적률이 각 60%에서 70%, 800%에서 1500%로 증가할 예정이어서 이에 따른 신축 오피스로의 개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어 이 부분 또한 차후 매각 차익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 분석입니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주춤하는 거래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평당 거래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해당 자산이 위치한 YBD는 임대료 및 관리비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투자 당시와 현재 시점 모두 신규 공급이 없어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강유진입니다. 먼저 우투타워의 매입가인 3,360억 원이 적정했는지 코어 오피스 분석과 YBD 사례 분석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어 오피스 사례 분석입니다. 우투타워가 거래된 시점인 21년 2분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저금리로 인한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를 고려했을 때 최고가를 경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적정한 매입가로 판단됩니다. YBD 내 사례 분석입니다. YBD 프라임 오피스는 19년도 4분기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우투타워는 그 중에서도 대규모 캐펙스 투자를 진행한 우수한 자산이기 때문에 적정한 매입가였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자금 조달 방안입니다. 오투타워는 선순위 LTV 60%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그 이유는 캠레이 3.82%, 선순위 대출금리 2.5%, 후순위 대출금리 4.5%를 고려했을 때 역마진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선순위 대출만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오투타워 선순위 대출금리 분석입니다.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와 자산별 특징에 따라 산정되는 스프레드로 구성됩니다. 임차인 신용등급이 높고 마스터리스 계약을 체결한 SK 서린빌딩 대비 대출금리가 높으며 기준금리가 높은 시점에 거래된 와이즈타워 대비 대출금리가 낮기 때문에 오투타워의 선순위 대출금리는 적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주주 모집을 위한 세 가지 엑시 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YBD 오피스 평단가 상승 끝을 고려한 엑시 가격입니다. 10년 동안 연평균 상승률 4.79%를 가정하였을 때 엑시 가격은 5,350억 원, 매각 차익 수익률은 59.2%입니다. 다음은 신규 노선 개통에 따른 프리미엄을 적용한 엑시 방안입니다. 연평균 상승률 4.72%를 베이스로 특정 연도의 프리미엄을 가산하여 계산하였습니다. 23년도 적격성 통과 프리미엄 2.59%, 24, 25년도 착공 시작 프리미엄 3.63%를 고려하였을 때 엑시 가격은 5,845억 원, 매각 차익 수익률은 73.97%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적률 상향에 따른 재건축 시나리오 엑시 방안입니다. 본 시나리오는 2031년 매입, 2035년 매각을 가정합니다. 매입가, 매각가, 공사비용, 이자비용, 임대료, 운영비용을 고려한 순현금 흐름을 이용해 도출한 IRR은 31%입니다. 시나리오별 매각 차익과 에쿼티 수익률입니다. 케이스 1의 ROE와 IRR은 각각 5.69%와 11.61%이며 케이스 2의 ROE와 IRR은 각각 5.37과 12.77%입니다. 케이스 3의 IRR은 31%입니다. 네, 다음으로 발표를 맡은 김형진입니다. 저는 자기자본 조달 전략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삼성 SRA의 투자 전략,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우리의 전략, 그리고 전략에 상응하는 수익률 산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SRA의 전략입니다. 이들의 첫 번째 전략은 안정적인 임대 수익 추구입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오투타워 우선주 투자자의 ROE는 5.4%입니다. 이는 와이즈타워, 코레이트타워 등과 유사한 수준이고 특히 신한 L타워의 3.9%에 비해서는 확실히 높은 ROE 수치를 보여줍니다. 본 사례들은 모두 오투타워와 거래 시기가 비슷한 우량자산이고 오투타워는 YBD의 중심지에 입지한 코어오피스라는 점을 들어 삼성 SRA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추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전략은 높은 매각 차익 기대입니다. 보통주 투자자의 IRR을 보시면 8.9%로 이는 ROE 3.3%에 비해서 560bp 정도의 큰 차이를 보여줍니다. 즉 SRA는 광역교통망 개통에 따른 프리미엄을 고려하여 펀드 운영기간 10년 동안에 오투타워의 매각 가치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SRA가 오투타워를 매입할 21년 2분기 당시 기준금리는 0.5%였습니다. 근데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크게 상승하여 대출금리 역시 크게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최근 오피스 투자에서는 역레버리지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만약 저희가 22년 7월에 오투타워를 매입한다면 저희의 전략은 어떤 것을 세워야 할까요? 저희의 첫 번째 전략은 리테넌팅, 렌트프리 감소를 통한 안정적인 임대 수익 창출 및 리파이낸싱으로 이자 부담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본 자산의 50% 가까이를 임차하는 위워크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오피스, 리테일 임차인들의 임대차 만료 시기는 2022년과 2024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 임차인들 렌트프리는 1년에 평균 3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렌트프리의 감소, 리테넌팅 또는 기존 임차인과의 재계약을 통해서 임대료를 인상시킬 예정입니다. 2025년까지 YBD 프라임 오피스의 제한적인 공급과 오투타워 입지적 장점을 고려한다면 이러한 높은 임대료에도 임차 수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LTV 60%, 선순위 대출금리 4.1%인 차입 조건 하에서 2027년에 리파이낸싱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약 연 3.1%의 금리로 자금 조달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되어 2027년 이후에는 이자 부담 완화가 예상됩니다. 저희의 두 번째 전략은 오피스 리모델링 및 광역교통망 개통으로 매각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오투타워는 2019년 저층부 밸류에드 및 수평 증축을 진행하여 리테일 시설을 확충하였습니다. 하지만 1998년 사용 승인 이후로 오피스 내부 시설에 대한 개선은 크게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029년
약 130억 원 규모의 오피스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서 매각 가치를 상승시킬 예정입니다. 또한 YBD 권역 내 광역 인프라 확충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여의도 유동인구 증가 및 국제금융 허브로서의 입지 강화가 예상되어 본 자산의 가치 상승 잠재력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전략을 바탕으로 산정한 수익률입니다. 저희 2022년부터 2026년 리파이낸싱 전 기간에는 리테넌팅 및 렌트프리 감소를 통해서 임대료를 연평균 5.4% 정도 상승시켜서 높은 조달금리로 인한 이자 부담을 상쇄할 예정입니다. 이후 2027년 리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금리를 3.1%로 낮추고 차입 비율을 60%에서 70%로 증가시켜서 목표 배달률을 늘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서 리파이낸싱 전 보통주 투자자의 ROE는 4.82%, 리파이낸싱 후 ROE는 5.01%를 산정하였습니다. 건물의 매각 가치는 YBD 프라임 오피스의 평당가 상승률 4.79%에 신규 노선 개통 프리미엄 3.5%를 가산하고 리모델링 프리미엄 4%를 반영하여서 약 6,120억 원으로 산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산정된 보통주 투자자의 IRR은 8.21%이고 매각 차익 수익률은 73.82%입니다. 결국 오투타워의 투자 매력도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